어이상실, 역대급 결과로 이어진 순간의 잘못된 선택. 오늘의 차트, 대참사 유발 치명적 실수. 5위, 파란 가루의 저주. Please rest in peace. 1987년 브라질의 작은 마을 고이아니아에서 사는 6살 나이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같은 날 아이의 엄마까지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 단 며칠 사이에 마을 주민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뜻밖에도 It's not bad at all, is it? Yeah, let's go. 좀도둑질에서 비롯됐는데, 폐업한 병원에서 야광처럼 신비한 빛이 나는 파란 가루 100g을 발견하곤 고물상에 팔아버린 도둑. 고물상 주인은 이것이 마법의 가루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하지만 가루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방사능 물질, 그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세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민들은 죽음의 가루를 화장품처럼 얼굴에 바르고 심지어 먹기까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브라질 정부에서 마을을 봉쇄하고 조사단을 급파하지만 Casas são isoladas, ruas interditadas. Os primeiros contaminados são atendidos no Estádio Olímpico. 이미 치사량의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만 수백 명. 손쓸 방법은 없었습니다. 4위, 부동산 쪽박 나폴레옹. Napoleon said he would never sell Louisiana. I don't think it's the price that has anything to do with it. This isn't going to be easy, is it? We must find a way to convince him. 19세기 초 당시 미국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가장 큰 고민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땅 루이지애나. 212만 제곱킬로미터로 당시 미국 전체 영토와 맞먹는 엄청난 면적이었지만 프랑스 소유였습니다. 이 땅을 욕심냈던 제퍼슨 대통령. 하지만 나폴레옹은 절대 팔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 후, Sell the land to the Americans. Maintenant! Excuse me, but shouldn't we negotiate the price? Ce n'est pas important. Take whatever price they offer. 돌연 입장을 바꾼 나폴레옹. 1803년 나폴레옹은 미국에 이 땅을 팔았는데 가격은 1,500만 달러, 1제곱킬로미터당 100원에 불과한 헐값이었죠. 이 거래 덕분에 미국의 영토는 2배로 늘어나 강대국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나폴레옹의 결정은 그가 입수했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Jefferson, you son of a... He dares to make an alliance with the British! I cannot permit it. I must stop him! 미국 대통령 제퍼슨이 부하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은 프랑스의 라이벌인 영국과 동맹을 맺어 루이지애나를 뺏어오자는 것. Very well. I will sell you Louisiana, but on one condition. What is it? You must promise me that you will not make an alliance with the British. 위기감을 느낀 나폴레옹이 영미 동맹을 막으려 급하게 땅을 미국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Napoleon, you have made a complete fool of yourself. 사실 이 편지는 제퍼슨 대통령이 나폴레옹을 속이기 위해 쓴 가짜 편지. 편지 한 통 때문에 루이지애나를 팔아버린 나폴레옹의 오판은 자국이 아닌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3위, 지옥문을 연 장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남자. Where in the world am I? 그가 발견한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살벌한 경고문이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탄광마을 센트레일리아. 쩍쩍 갈라진 도로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땅. 그 틈으로 보이는 새빨간 불길.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 위에 있는 듯 무려 60년 넘게 불타고 있는데 지면의 온도는 무려 90도 이상. 엄청난 열기로 호흡이 힘들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마을입니다. 한때는 수천 명의 주민이 살았던 센트레일리아.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비극의 시작은 Wow, it's really burning. I told you so. Huh? There, the squirrel. A squirrel? Where? 아이들의 사소한 불장난. 이 불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지면서 건물과 살림을 모조리 태웠고 급기야 땅속에 매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에도 불이 붙은 겁니다. 정부는 불을 끄기 위해 5억 달러, 우리 돈 약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모두 실패. 불을 끄는 방법은 오직 매장된 석탄이 모두 타서 없어지는 것뿐인데 전문가들이 추정한 기간은 무려 250년. 결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모든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무시무시한 경고판을 세웠던 겁니다. 2위, 죽음을 몰고 온 불청객. 1994년 3월 러시아의 한 여객기가 이륙 4시간 만에 추락. 탑승객 75명 모두가 사망한 처참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여객기는 베테랑 조종사가 조종하고 있었던 데다가 기체에서도 아무런 결함이 없었지만 조사 도중 블랙박스에서 발견된 한 가지 이상한 점. 기장이 다급하게 부르는 이름 엘다. 엘다는 바로 Papa. Oh, who's this? 기장의 16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기장은 아들과 딸을 비행기에 태운 후 조종실로 불렀고 Хочешь сесть на мое место? Поуправлять самолетом. Правда, я могу? 조종사가 꿈이었던 아들에게 조종관을 맡기는 대형 실수를 범했는데 당시 여객기는 자동 운항 모드였지만 엘다가 실수로 이것을 해제해버렸고 Папа, что с ремонтом? 기장이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기체가 90도로 기울어진 채 추락하고 있던 상황. 손쓸 틈도 없이 여객기가 산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탑승객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이 사고는 기장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끔찍한 인재였던 겁니다. 어메이징 차트 오늘의 1위, 대륙을 집어삼킨 토끼. The poisoned bait is loaded onto an aircraft, one of 11 that's being used in the campaign. 공중에 흩뿌려지는 치명적인 독,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폭탄, 강력한 살상력을 지닌 바이러스까지. 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의 타깃은 오직 하나, 토끼. 호주 정부는 무려 160년이 넘도록 토끼와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1859년 당시 토끼가 없던 호주. 한 이민자가 사냥 목적으로 24마리의 회색 토끼를 들여왔는데 이것이 재앙의 시작. 토끼는 자궁이 2개로 중복 임신이 가능하고 호주에 천적이 없던 탓에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몇 년 만에 수천만 마리가 되더니 60년 후에 무려 100억 마리까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토끼가 농작물과 풀을 모조리 해치우면서 호주 곳곳은 황무지가 되어갔고 급기야 Rabbits are sheer Satans. How about building a fence to contain them? What a brilliant idea, mate. 만리장성과 맞먹는 3253km의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토끼를 막기엔 역부족. 폭탄 공격이나 독극물 살포 역시 무용지물. 최후의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토끼의 수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얼마 안가 바이러스의 내성이 생겨 더 강해진 토끼. 그야말로 무적이 됐는데요. 한 사람의 실수로 호주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회색 토끼. 호주는 지금도 매년 3천억 원의 예산을 토끼와의 전쟁에 쏟아부으며 실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